다음 주제로 이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바로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뭐 자중질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비대위 나름대로는 어쨌든 협력을 해서 당을 좀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누구 때문에? 이준석 라이브는 뭐 월화수목금토일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라디오 하나, 저녁에 TV 하나, 여론전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윤핵관들 입장에서 어떻게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기자들은 계속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또 거기다가 또 맞받아치고 막 싸우고 이러면 결국엔 정리 안 되고 비대위대로 못 가고 민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챙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윤리위가 있다고 해요, 위원님. 근데 거기에서는 그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했던 김성원 의원. 거기 이제 징계하려고 윤리위를 여는 건데 거기에 이준석 전 당대표도 회부가 돼서 제소가 돼서 실제 더 강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예를 들면 뭐 제명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그런 관측도 어제 오늘 뉴스 보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꾸 스피크 이야기하는데 네. 말 잘해야죠. 여야 통틀어서 이준석 대표, 전 대표죠. 전 대표만큼 강한 스피커를 가진 정치인은 없다라고 없어요. 봅니다. 없습니다. 네. SNS 소셜 미디어에 글을 한 줄 올려도 방송 나가서 무슨 말을 해도 원래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는 더더욱 더 합니다. 네. 더더욱 이제 세졌죠.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세졌죠. 예, 예. 지금 거기다 이제 뭐 다른 뭐 몇몇 뭐 친윤 뭐 청년 정치인이나 자처하는 몇몇 분들도 지난 주 후반에 이제 참전하면서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장예찬님이요. 하여튼 네. 그런 분 글쎄요. 하여튼 지금 윤리가 이제 원래 김성원 의원 빚 좀 더 왔으면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준석까지 이제 좀 됐는데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좀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아니 지금 과연 일반 해당 행위 예. 혹은 당했던 단합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냐? 저는 뭘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다면 문자 노출하고 뭐 사적 체결했던 뭐 권성동 원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그러면 정치적 제재라든지 뭐 60명 모아놓고 재신임 받았다. 뭐 그래서 나는 뭐 털었다. 그게 우길 상황이냐? 저는 봤을 때 지금 윤리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사법적인 어떤 당내 사법기구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좀 고도의 정치적 판단.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당했던 자정 능력이 있다. 또 대내적으로 당했던 기관과 규율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 그런 굉장히 높은 도덕성과 어떤 정치적 고려까지도 해야 되는데 이 보도가 왜 나왔는지 저도 조금 의아합니다. 뭐 과연 이게 그러지 않을까라는 관측 내지는 추측성 보도기 때문에 예. 더 이제 말보태기는 좀 그렇지만 글쎄 과연 이 의안이 올라올지 여부 이것도 예. 오늘 관심사로 지금 떠오른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 네. 예. 예고가 됐던 일이죠. 그러니까 예고가 그러면, 된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럼요. 그러면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 편이겠어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윤리위는 이름도 윤리위예요. 윤 들어가잖아요. 이건 제가 못 웃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순간 놓쳤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미 다 예고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이야. 음. 윤석열, 윤핵관, 윤리위. 이 말씀은 제가 왜 분석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는 동정 여론이 있어요. 예. 이게 윤석열 내분이 국민의힘 내분 또 대통령 지지율 낮은 것도 국정 운영도 그렇고 엇박자 삐그덕대는 것도 윤석열 플러스 윤핵관의 책임인데 윤 책임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건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마구잡이로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른바 하다가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적으로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날뛰다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우호적이겠어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여론전을 하든 이 여론이 확대돼서 동정 여론이나 언더독 이펙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준석 전 대표에게 기회 안 와요. 음. 유승민 전 의원에게 기회 오기가 어려워요. 당원 끌어들인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당원들 보면서 그럼 윤핵관 기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들은 당원 안 끌어들여요. 추가 모집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에서 몸부림을 쳐봐야 네네. 기회를 잡기가 저는 윤 정부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신당 창당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어요.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의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소명받을 기회는 저는 총선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당에서 몸부림 쳐봐야 안타깝죠. 애틋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신당을 창당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유권자들이 평가를 그럼 받으시라, 네. 받으시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그쵸? 뭐 2년이나 예. 그 제가 볼 때 이제 몇 가지 국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주 전인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뭐냐면 문자 노출 그 체리 따봉 네, 전과 네. 후가 달라요. 체리 따봉 전에는 로키 저인망식으로 자기 이제 명예 회복, 네. 복권 또 이제 더 크게 몰아서 6개월 후에 보자. 6주 후에 봅시다. 아니면 6개월 후에 봅시다. 이렇게 와서 한번 바꾸겠다라는데 체리 따봉 이후로는 뭐냐면은 제가 그때는 이건 노선 투쟁이다. 단순한 당내 정치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 투쟁이다. 당 개조 개혁이고 예. 8월 13일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기류가 좀 정리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실명 언급하면서 거꾸로 이제 반작용으로 윤핵관이라든지 당내 이제 국민의힘 주류 입장 설 때는 야 이거 차제에 그래서 표현을 그렇지만 차제 이준석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간 거 아니? 그나마 6개월 지켜보면서 뭐 전대 시점 이렇게 특사를 통해서 뭐 링에 올리고 말고 이제 그런 논의들도 지금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어쨌든 이제 만약 윤리의 그 이름 이준석 이름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네.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제거하겠다, 예. 확실히 정리하겠다라는 강한 의사 표시다. 그냥 단순히 뭐 여기서 추가 징계가 뭐 있습니까? 제명? 제명 말고는 없죠. 뭐 예. 여기서 뭐 가는 건데 그냥 확실하게 이준석 정리하겠다라는 것을 뭐 공개적으로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잔파도에 뭐 멀미 나느니 확실하게 이번에 가겠다라는 그 시그널 아니고는 저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기습적으로 제명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그렇죠. 윤리 페이퍼에 이준석 이름 숫자가 이제 의안으로 올라오는 순간 그거는 이제 전격적으로 그냥 아니, 근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윤리위에서 제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윤리위가 아주 윤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징계를 한 거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제명까지 하는 순간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기 소장님 한 번이 어렵지 뭐 두 번이 어렵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지금 이미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제명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제명됐다. 제명이 됐어.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노릴 수 있는 것은 뭐 글쎄 이제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이런 명분 시도를 하다가 네. 근데 이것도 잘해야 되지 잘 못하면은 보수청에서도 너무 눈밖에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착하게 자기가 보면 정치적인 이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내년 한 6월쯤에 네. 나가서 자기 신당을 해서 이때 잘 만들어야 돼요. 남녀 갈라치기 이런 거 계속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호남 공들이기 수도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윤명 대첩이 되면 사람들이 또 윤석열 이재명 대결에 진절머리가 나. 아이고 또 이 난리야. 그러니까 스픽스 보고 기분 좋아졌는데 이 난리 보고 기분 안 좋아. 이럴 때는 살짝 그때 이준석 대표가 잘하면 이준석이 잘하면 또 어떻게 그 제3지대를 또 만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노려야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의 한의 합법을 썼어. 본의 한의 합법. 뭐냐? 그게 또 뭡니까? 국정 운영에 너무 바쁘다 보니 정치인들의 발언을 잘 몰라요. 아니 내부 총질, 체리 엄지척 따봉
지금 뭐 따따봉은 누구한테 가지? 한동훈 장관 정도 되면 따따봉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로 이미 우리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체리 엄지척 따봉으로 끝이 났는데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뭘 한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우리 이 대표 고생 많았어 이러면서 안아줄 거냐? 안아주더라도 이제는 그걸 진정성 있게 국민들조차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리면 우리 방송을 보면 이준석 살 길이 생겨요. 한 6개월 정도 잘 전략적으로 하다 빠르면 내년 3월, 늦으면 6월 정도에 사실 정말 신바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창당을 해서 총선 때 한 20석 정도, 25석 확보하면 이준석의 세상이 열린다니까. 창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네요, 배 수장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2024년의 일일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최근 그 한국 정치사, 특히 이제 2000년 이후로 들어보면은 예, 그 가치보다는 덩치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좌우, 뭐 보수, 예. 그 진보를 떠나서 네. 심지어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시절도 마찬가지. 가치보다는 등치. 왜냐하면 그 새 개혁 보수 하면서 가치만 결고 왔고, 예. 그 민주당도 민주당 역사도 마찬가지. 그걸 뭐 저는 흑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냐면은 같이 깃발을 들고 나갔다가 뭐 풍찬노수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슬금슬금 뭐 선거 앞두고 뭐 우리가 남이가 그 위아더 월드 이런 식으로 다시 오거든요. 네. 지금 선거 앞두고 신당 창당. 글쎄요, 이게 우리 어느 순간 이게 우리 양당 체제 이제 고착화되면서 2000년 이후로 뭐 그 안에서 이렇게 분화가 없었다. 분화가 없었다. 서로가 이제 뭐 박도 친박 그 뭐죠 새누리당 예. 이후로 이제 잠시 있었지만 민주당은 그보다 더 이전에 있었죠. 뭐 국민의힘 국당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 신당 창당의 길. 뭐 이렇게 정치 구락부 형식으로 밖에서 이제 정치적 목소리 내겠지만은 정치적 결실 혹은 그 안에서 했던 왜냐하면 또 이후에 또 이제 한 해 만에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바깥 사이드에서 그렇게 뭐 평론하듯이 혹은 뭐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실질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좀 더 미래가 있는 행위가 아니냐. 예. 그래, 왜냐면 집 나갔다가 또 다시 한 해 만에 그렇게 가는 것은 시간이 오히려 없어서 좀 방송 시간이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끝나기 전에 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요거는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아무리 안에서 귀염귀염 이런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설까 천만의 말씀. 그는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양강구도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신당이라는 게 어렵지만 지금 6명 대첩이 되면서 한 6개월, 9개월 가봐요. 국민들이 신물이 나요. 신물이 나면 이게 신당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세 가지 조건에서 가능해진다. 신세대. 이게 예전에는 없던 거예요. 신세대. 이준석이 끌어들일 수 있는 신세대. 그리고 신호남, 신영남. 이제 영남에서도 신물이 나. 호남에서도 민주당 그러면 신물이 나요. 영남에서도 보수정당 그러면 신물이 나. 삼신 효과입니다. 이 삼신을 기반으로 해서 비검사, 비개딸, 비양아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만들면 저는 이게 한 25% 유권자의 호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석수를 25석 정도만 가지고 와도 이준석은 대박 대성공이에요. 그 전망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어보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정영록 기자? 네. 관련 주제 준비했죠? 네,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윤리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내가 보기엔 윤리위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 내부 총질 문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징계 안 하십니까? 네. 그리고 윤핵관들은 아무것도 없냐? 윤리위는 무엇을 위한 윤리위냐? 라면서 배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윤윤윤이 등장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의 댓글 오늘도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니나님, 가만히 있다가 쳐 맞을 수는 없죠. 2판 4판 공사판입니다. 김영민님, 배종찬 소장께 한마디 하셨네요. 웃음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안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나 보죠? 석고대죄합니다. 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슈탱크 월요일 순서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 텐데 오늘